자, 우리 동학개미 분들 심상치가 않습니다. 개인 예탁자산 사상 최대치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가장 높았던 개인 예탁자산은 9월 14일 약 2달도 넘었었죠. 63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탁자산이 65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 다시 한번 개인의 유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면 가장 유효한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편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옷 사러 가는데 비가 온다. 오늘 비가 왔습니다. 오전에 저 잠깐 나갔다가 정말 샤워기 앞에 쓴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요. 예, 궁금하고요. 반도체 그리고 추가를 조금 해주셨네요. IT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바이오, IT, 2차 전지 정책 패키지로 3개를 한꺼번에 다 모아주셨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동근 파트너님 삼성전자, 그리고 안희기 파트너님 원익IPS 좋습니다. 대표주 두 종목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한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강준혁 파트너님, 예, 삼바 선정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 사실은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쪽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됐든 애널리스트가 됐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좀 긴 안목으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죠.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봤을 때 이쪽 섹터가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쪽 섹터를 보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대구에 강의가 있어서 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관심 있는 쪽이 굉장히 좀 다르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보이는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겨울에 옷 사러 가는데 비가 온다 이렇게 적어놨냐 하면 옷은 살 거예요. 그렇죠? 옷은 살 건데 비가 오면 일단 우산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인 예탁자산 부분 때문에 종목을 좀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무조건 바이오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쌈바를 올려드린 거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유명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원래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좀 잘 안 보다 보니까 바이오를 일단은 보시라는 대표 종목으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해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이쪽 부분에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상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도 없고 약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시장의 관심 자체가 확 몰리는 것처럼 비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산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산을 사서 우산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처럼 오늘 오후에 비가 그쳤잖아요. 네. 근데 비가 그쳤는데 계속 우산 쓰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봐라 계속 우산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보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의 단기적인 이슈를 한번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봐주시는 게 일단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을 해주신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한 흐름보다는 이 방향, 바이오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우리 이동근 파트너님. 네, 삼성전자.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냥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미 움직이고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의견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약간 반대로 좀 생각했었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예탁자산 65조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몰려 들어갈까라는 삼성전자로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분을 56.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통 삼성전자 지분이 많을 때 58%가 거의 머리차라 끝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 정도 사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팔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65조 정도 되는 자금이 개별 종목적으로 막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65조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펀드 해지해가지고 가져가 들어온 분들이에요. 대단히 보수적으로 자본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코로나19 터졌을 때 개별 종목 밑에서 사듯이 그렇게 사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삼성전자 물량을 내놓을 때 그때 그거 물량을 살 분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오늘 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예, 빠지고 조금 더 빠지면 오히려 이제 그런 섹터들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좋다. 강제 집행은 어차피 삼성전자 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펀드 환매 자금성으로 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탁자산 65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원익 IPS 네.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었고 IT, 반도체, IT, 바이오, 정부정책주, 2차 전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지금 어떤 섹터 하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기관들이 비중을 갖고 있는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그 섹터의 대장주 중심에 시속 게임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쪽에서 뭐 무시할 수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전개 가능성 높겠고, 삼성전자향 전공정 반도체 장비의 원익 IPS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 좋은데, 저는 이 상승이 끝나는 상승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되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할 적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이 전공정, 메모리, 비메모리 쪽부터 해서 두루두루 IT 섹터에 또 대형주 또 사고, 또 2차 전지부터 해서 두루두루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원익 IPS는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 많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2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요 512억 나왔어요. 3분기는요 1185억 나왔습니다. 올 초에 예상치 매출이 1조 원 초반인데 지금 1조 4천억대 예상되어지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원익 IPS, 테스, 뭐 PSK 이런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점진적인 우상향 연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중장기적인 전략 취하시면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